당신의 아이도 혹시 나쁜 경쟁에 빠져 있나요?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서 빨리 좋은 경쟁으로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틀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자, 우리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지금 좋은 경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경쟁에 빠져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덴마크 행복사에 대해서 지난 8년 동안 3권의 책을 썼죠. 덴마크를 23번 방문하고 쓴 책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을 위한 수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본 한국의 독자들 중에서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덴마크에는 경쟁이 없는 건가요? 경쟁이 좀 있어야 사회가 다이내믹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덴마크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어떤 경쟁이 있습니까? 좋은 경쟁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하면은요, 서로 상대방을 제치고 내가 앞서가고 이런 경쟁을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볼 텐데요. 경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 나쁜 경쟁은 뭔가요? 승자와 패자가 명백하죠. 그래서 내가 승자가 되면 상대방은 패배자가 돼. 너무 상처가 많죠. 그리고 이 나쁜 경쟁은 특징이 있는데요. 경쟁의 과정에서 절대 협력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강연장에서 만난 한 중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나는 경쟁하는 친구의 얼굴 표정을 살핀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기분이 안 좋거나 울고 있으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친구가 울면 내가 안도의 한숨이 쉰다는 거, 이게 나쁜 경쟁이죠. 자, 이 중학생의 마음에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나쁜 경쟁을 심어줬으면 이 마음이 스며들었을까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죠? 섬뜩하다는 표현은요, 국어사전에 따르면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하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아이로 자라난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아이들을 어떻게 좋은 경쟁으로 유도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좋은 경쟁은 뭘까요? 좋은 경쟁은 나쁜 경쟁의 반대편에 있는 건데, 어떤 경쟁입니까? 내가 영어를 이만큼 잘하고 싶어. 친구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 둘이 선한 경쟁을 합니다. 근데 경쟁의 결과 어때요? 나도 이만큼 영어를 잘하고 친구도 이만큼 영어를 잘하는 것.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영어를 서로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그리고 협력을 실제로 해보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경쟁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나쁜 경쟁 대신에 좋은 경쟁을 해야 되는가? 나쁜 경쟁에 빠져 있으면요, 이 세 가지를 못합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늘 상대방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못나 보이고, 전교 1등이라도 안심할 수 없죠? 전교 2등 더 안심할 수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한 경쟁, 좋은 경쟁을 해서 친구를 챙겨주는 마음, 이게 있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리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될 사람은 나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승자야 라고 으쓱대면서 사는 게 아니라 패자들도 어우러가면서, 뒤처진 사람도 함께 어울러가면서 같이 가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경쟁을 하게 되면 세 번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늘 남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과 협력을 못하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이러한 인생은 학생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나쁜 경쟁에 빠져 있으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만을 챙기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모해서 만들어내는 사회,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옆 친구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의 책 제목인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했잖아요. 그 책을 썼더니 한 중학생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저에게 보내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사랑한 대상은 내 머리맡에 자고 있는 인형뿐입니다. 자, 이런 아이는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 문제를 도모하고 실천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상당한 애를 먹게 됩니다. 진로는 뭐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죠? 내가 어떤 써먹음이 이 사회에서 있을 것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게 환경 문제이든 부정부패 문제이든 출산율의 문제이든 뭔가 도모할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과 협력하지 못하고 나쁜 경쟁에 빠져 있고 내 것만 챙기게 되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 가져 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아이는 진정으로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나의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진로를 찾는데 매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진로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라도 나쁜 경쟁에서 해방되어서 좋은 경쟁, 선한 경쟁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경쟁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빠져 있다면 이것을 선한 경쟁으로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발표 잘했니? 이 질문만 했다면 그동안 새로운 질문. 다른 친구들도 발표 잘했니? 오늘 학교에서 좋았니?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 좋았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즉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거 쉽지 않는 질문이죠. 우리 아빠가 생전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네. 뭐 잘못 드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의 질문이 아이에게 엄청난 마음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오연호의 꿈틀린 마을은 좋은 경쟁에 대해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